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박사입니다. 오늘 증시는 굉장히 또 강세장의 모습을 좀 보여줬던 하루인데요. 사실 시장을 보면서 참 시장이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일단은 오늘 증시를 한마디로 표현해 보자면 증시는 좋으나 가는 종목만 가는 더러운 장세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섹터에서 모든 종목이 가는 게 아니라 수급이 쏠리는 종목만 집중적으로 움직이는 장세가 연속된다 라고 보여집니다. 말 그대로 오늘도 물론 시장은 좋았지만 뭐 잘못했다면 또 물릴 수도 있는 뭐 시장의 흐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을 뭐 만만하게 보고 진행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많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종목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되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분명히 시장은 지수는 우상향을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강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좋은데 종목 선정을 잘못하면 안 되면 빠지는 종목은 희한하게도 계속 빠지더라. 계속 빠지는 장세가 연속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애청자님들 가급적이면 종목 선정에 심혈을 기울이셔서 종목 선정을 진행을 하셔서 매매를 하심이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시장 겉으로는 좋으나 뭐 코스피의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합하면 전체 시가총액의 30%가 넘습니다. 이 두 종목을 올리면 코스피는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이 두 종목을 가지고 지수 플레이를 하는 이 외인들이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시장을 놓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급적 종목 선정에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서 매매에 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오늘장 시황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전일 라이브 방송에서도 언급드렸다시피 해외 증시는 일단은 고용지표가 원래 기존에 예상이 7만 명 고용해서 12만 명으로 엄청나게 늘어나는 부분에서 굉장히 강한 상승을 또 이끌었고요. 또 트럼프가 적극적으로 무역 협상에 대한 타결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는 가운데서 미 증시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이 이제 시장을 지속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요. 사실 국내 증시랑은 약간의 괴리감이 존재를 합니다. 국내 증시도 일단 따라갈 것으로 보이나 언제나 조정은 올 것이기 때문에 이 강력한 조정이 나올 때는 지금의 시장은 그래요. 지금의 시장은 이러한 조정이 나오면 직전 저점을 붕괴가 아니라 매수의 시그널로 잡고 이 매수 시 저가 아직 못 올라간 모멘텀에 있는 제약바이오에 집중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를 보면 국내 증시는 외인들의 강한 선물 매수세를 동반한 코스피 대형주 위주의 강한 수급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굉장히 강한 정강 후강의 강력한 시세가 분출됐던 하루고요. 오늘은 봐도 오늘은 바로 수급을 좀 보면서 지나가겠는데요. 일단은 장중에 이 외인이 선물 쪽으로는 거의 이제 9천억 가까운 매수를 하다가 장 후반에 좀 매도세로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만큼 오늘 선물 매수세가 굉장히 강했던 하루고요. 이제 장 막판에 그 매도세를 조금 바꾼 부분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 프로그램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면서 코스피는 정강 후 약의 후 강의 장세를 보였고 이 코스닥은 반대로 이 프로그램 매도세가 좀 있었습니다. 최근에 강하게
하락을 했던 이쪽 섹터, 예를 들면 이 통신 장비 그 5G 섹터 쪽에서 전일 반등이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급락이 나왔죠. 이 부분은 이따가 추가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고요. 떨어지는 칼날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쪽이 이제 이유가 어떻든 올해 초부터 해서 8배가 올라가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실적이 추가적인 상승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서 나타나는 조정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IT 하드웨어죠. 거의 이 하드웨어 쪽이 5G랑 많이 연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수급이 이탈이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뭐 특별한 수급이 없는 가운데서 좀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뭐 코스피 쪽으로 좀 특이점은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이 고르게 상승을 했는데요. 시가총액 비중으로 좀 보면 코스피의 대부분 좀 올랐어요. 뭐 삼성물산도 굉장히 양호한 흐름, 삼성 엔지니어링도 양호한 흐름을 좀 보였고요. 코스피 대형 바이오사들도 이 흐름이 끊기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이 전반적으로 대형주 흐름이 양호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를 맞이해서 그 밖에 이제 이 증권주들이 오늘 좀 바닥권에서 강한 반등을 해줬다라는 게 오늘은 좀 특이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지속적으로 빠졌던 이 증권 섹터에서도 아무래도 주가 지수가 갭으로 뜨고 강한 상승을 보이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다시 움직이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증권 섹터도 함께 이제는 관심을 가져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결국은 증시가 이 파동을 만들 때는 증권 섹터도 분명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대형주 섹터에서 뭐 간단하게 실적을 놓고 본다면 전반적으로 다 저평가 상황이에요. 특히 이제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는 굉장히 바닥권에 있죠. 이런 종목들 이제 바닥에서 치고 올라가는지 이제는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바닥권에서 치고 가는 모습을.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들 보면서 시장을 볼게요. 아직 이 시황 덜 말씀드렸네요. 일단 현 시점에서 상방에 대한 관성이 작용하는 구간으로 보입니다. 강한 상승 국면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종목에 물려 있다 하더라도 올라오긴 할 거고요. 그러나 시장은 종목 쏠림 현상이 강하기 때문에 장중 추격 매수는 좀 가급적 상가하면서 시장을 대응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환율 자체가 오늘 잠시 1160원을 꿰는 모습까지 보여서 이런 모습이 지속된다면 외인들의 추가 매수도 가능하지 않나 라고 보여지고, 최근에 지속적으로 언급드린 제약바이오 섹터 무한순환매가 진행 중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무한순환매, 지속적인 순환매가 이번 주까지 이어질 걸로 보이고요. 이슈가 잔존한 거, 재료가 있는 종목들 바닥권에서 잡아가야 됩니다. 전략적으로 잡아가셔야 되고, IT는 잠시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관망하면서 제약 흐름 타야 된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5G 절대 매수 금지. 사실 이제 금요일날 저희도 5G를 매수했어요. 매수하고 이 수급이 약하기 때문에 오전 장 시작 전에 이제 매도를 바로 이제 의견을 냈고 전략 정리를 했는데, 그만큼 이제 떨어지는 칼날은 대응이 빨라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이 대응을 빨리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블록체인은 지속 관심, 정치 테마주 지속 강세 유지 중이고, AI 관련주 추가적인 강세 흐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경협주 바닥권 움직임이 오늘 포착이 됐고, 오늘 매수를 일부 진행했어요. 이쪽을 매수 일부 진행했는데, 사실 지금 현재 이 영상을 찍으면서도 일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따 이 부분은 언급을 다시 드릴게요. 자, 그럼 종목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HLB 먼저 볼게요. HLB를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데, 일단 HLB 같은 경우는 꺾이지 않을 거예요.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 말씀드리지만 이 박스권 흐름으로 움직임을 준다면, 박스권 흐름으로 움직임을 준다면 나머지 제약바이오가 간다라고 했는데, 최근 시장에서 가장 핫한 게 젠백스, 뭐 계속 가네요. 이 끝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젠백스가 가면 같이 움직이는 삼성제약 계속 가요. 삼성제약 움직이면 또 같이 가는 애들이 있죠. 최장암, 뭐 현대바이오도 될 거고요. 오늘 좀 밀렸는데 다시 제자리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위약 관련해서 보령제약 오늘 신고가를 치고요. 그리고 지금 관심 종목으로 지금 나와져 있는 제약바이오들이 있죠. 차바이오텍부터 ABL바이오, 텔콤까지 전부 좋습니다. 원래는 필룩스가 오늘 시가 공략을 하려고 했는데 밀리기를 좀 기다렸는데 말 그대로 시작하면서 봉 두 개가 15%가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얘를 오늘 시가 공략을 못했습니다. 제 1순위 종목으로 보고 있었던 종목이었는데 얘를 공략을 못하다 보니까 나머지 종목들에 대한 공략이 약간 좀 꼬였던 하루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종목을 매도하면서 같이 오늘은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좀 이게 그렇네요. 제약바이오 하나씩 볼게요. 먼저 텔콘 흐름 괜찮습니다. 밀리면 사도 저는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밀리면 구간을 잡아서 사야 될 구간인데 너무 좋은데 어떻게 할 방도가 없을 정도고요. 텔콘이 가면 비보존 관련해서 에스텍 파마라는 종목이 있어요. 에스텍 파마도 지금 관심주로 놓고 같이 볼 겁니다. 제약바이오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전략 종목도 이 안에서 움직일 거고요. 지금 ABL 바이오는 좀 약한 흐름이죠. 근데 추세 타고 이 밑에서 계속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신풍제약 늦을 중인데 오늘 슈팅 바로 나와버렸네요. 얘도 못했어요. 개인적으로 오늘 아쉬움이 되게 많고 좀 그런데 오늘 오전에 관심 종목으로 제약바이오 다 뽑아놓고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 거는 이제 뭐 명문제약 정도 장중에 잠깐 짧게 매매를 좀 했었는데요. 그거 외로는 좀 매매를 못했습니다. 매매를 제약바이오 쪽으로 집중을 못하고요. 그냥 가지고 있는 안에서 좀 대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제약바이오들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신규로 또 몇 개 넣은 게 에스텍 파마가 되겠고, 차바이오텍, 제넥신 한번 보죠. 제넥신을 종가에 보다가 내일장 공략주로 바꿔서 일단 진행을 했습니다. 내일장 공략을 예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제넥신 이번에 7일부터 하는 이 미국의 면역 암학계 참가 기업이죠. 제넥신, 테라젠, 이텍스 등이 지금 참가를 하기 때문에 이 두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경 하이테크 흐름 계속 이어지네요. 그리고 제일바이오 오늘은 이쪽 구충제 관련주들이 약했습니다. 시장의 중심이 오늘 보시다시피 상한가 종목들이 시장의 중심이 필룩스가 엄청난 거래 대금을 터뜨렸고요. 그 다음 SDN 우원개발, 그리고 비덴트, IOK
뭐 M&A 이슈가 터졌던 곳, 그 다음에 이 필룩스 바이럴진 관련한 이슈를 재탕해서 오늘 재료로 날렸는데, 이 부분, 그 다음에 이낙연 총리 관련된 주식이 시장에 수급을 다 먹었습니다. 그 외에는 장중에 뭐 기존에 있었던 네이처셀 흐름 움직임 모습, 그리고 장중에 내추럴 엔더텍이죠. 그 다음에 젠백스 이쪽 섹터 해가지고 수급 쏠림이 시장에 전반적으로 있어서 뭐 못 가는 종목도 많이 있었습니다. 올라가다 밀리고 그런 종목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구충제 관련해서는 시장에 종목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신풍제약도 사실 구충제 찌라시가 엮이면서 같이 올라갔던 거고, 대금화정, 대화금정인가? 대정화금이 오늘 슈팅을 좀 보였죠. 대장이 좀 바뀌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쪽이 약간의 지금 리스크가 상존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쪽이. 그래서 지금부터는 너무나 비중 실어서 이쪽은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외에 오늘 비덴트 점상학과 가면서 우리 기술 투자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은 일단은 단기 조정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일단 이러한 고점을 넘기지 못하는 흐름이라 단기적으로 고점 징후가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 기술을 빼고 드림 시큐리티로 전환을 좀 하겠습니다. 드림 시큐리티의 흐름이 바닥권에서 훨씬 이제 양호한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드림 시큐리티로 좀 전환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팍스넷은 지속적으로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AI 관련해서 오늘 이슈가 있었는데 좀 올라가지 못한 게 조금 아쉽다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줌 인터넷 관심 있게 보세요. 저는 얘가 굉장한 뭔가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만들고 둘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이 121선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이던지 아니면 죽어버리던지. 근데 지금 시장 상황에서 죽어버린다? 저는 약간 이해가 안 갑니다.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죽는다라고는 생각을 좀 안 하고 있습니다. 죽는다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종목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해성옵틱스는 어제 언급드렸던 그냥 관심 종목 정도죠. 관심 종목 정도인데 오늘 슈팅 보이고 있는데, 얘 눌리면 한번 저평가 공략주로 한번 보는 거고, 삼성출판사 지금 종목들이 몇 개 빠졌나요? 나노메딕스 먼저 보죠. 나노메딕스는 어제 이제 제가 매매 타점을 하나를 공개를 했던 종목이잖아요, 유튜브에. 이제 뭐 좋은 기능이긴 한데 이런 게 좋은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좋은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고, 저는 이 매매 하면서 좀 쉽지는 않아요. 이게 매매는 쉽지 않고 굉장히 고가권에서 지금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가권에서 매매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보면은 전일 여기서 매수를 하고 매도 후에 다시 물량을 모아서 매도하고 종가에 매수가 됐죠. 그럼 종가에 매수를 했는데 시간 외가 급락이 나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한번 좋은 예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엄청난 거래량을 터뜨리고 하나의 지지선을 구축해 놓은 종목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의미 있는 구간이죠. 하나의 포인트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의미 있는 구간에서의 이 지지가 있는 종목이 그 구간까지 거래량을 그렇게 많이 터뜨리지 않은 상황 속에서 밀렸다면 사는 게 맞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11650까지 추가 매수를 하고요. 장중에 좀 상당히 많이 밀렸을 거예요. 얘도 나노메딕스가 오늘도 마이너스 5.69%까지 밀렸으니까 수익률로 따지면 이 구간에서 한 8%
정도 수익 매도가 됐고요. 전량 매도하고 거의 70% 정도 70% 정도 80% 정도 매도 이후에 다시 이 구간에서부터 좀씩 매매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나노메딕스 같은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종목이 보통 돛지를 만들었다 라고 하면 흔히 말하면 이거 보고 별의라고 하죠. 지금 여기 저항을 돌파를 못했어요. 돌파를 못한 상태에서 지금 별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또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입니다. 내일도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분할로 철저하게 분할 매수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밀릴 수 있어요. 언제든지 이 종목이 이렇게 여기까지 빼버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도 시간 외에 또 이 세력이 빼는데 뭐 이거에 대한 답은 지금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일 시장을 보면서 얘가 더 밀렸다 하면 그런 부분에서 뭐 물량을 더 확보를 안 하고 지켜본다든지 아니면 의미 있는 구간에서의 지지가 확인되면 산다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죠. 뭐 잘 되면 이거를 노리고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잘 되면 이게 될 수도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또 밀리면 이런 강한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한번 받아서 다시 빠져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보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타점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번 보는 거고요. 그리고 삼성출판사 삼성출판사가 오늘 돛지를 만들었는데 이런 종목은 내일 둘 중 하나예요. 여기서 반등을 해서 올라가든지 그러니까 뭐 내일 시가가 약간 뭐 밀렸다가 이러한 구간을 깨지 않다면 여기서 올려서 반등을 해주고 5일선을 한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던지 아니면 죽던지. 그래서 이거는 이 단기 1차 파동을 크게 한 종목의 이 장대항공 하단 부분에서의 매매를 진행을 해 보는 겁니다. 이 상한가의 하단. 근데 이게 지금 시장에서 트렌드적인 부분이 안 맞으면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매매는 많이 진행을 합니다. 이런 구간에서의 매매가 많이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경협주를 좀 봤어요. 시간에 지금 좀 경협주가 올라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2타임부터 네, 2타임 매도를 좀 했어요. 두 번 매도를 하고 나머지 물량은 매도를 안 하고 내일 보려고 매도를 안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종가 베팅을 한창 하고 한 3종목 정도가 저는 개인적으로 종가를 매수를 했는데, 일단 한창 같은 경우도 의미 있는 구간에서 20일 이평선을 올라탔다 라는 거에 대한 저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의미 있는 구간에서 올라탔다 그러면 뭐 다른 종목들도 시간에 괜찮겠죠. 오늘 경협주가 전반적으로 괜찮은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내일 갭을 크게 띄우면 또 따라가면 안 돼요. 이 매물대가 있어서. 근데 이제 내일 지켜봐야죠. 어떠한 흐름으로 이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한창 같은 경우는 물량을 많이 확보를 못해서 중간에 한번 사놓고 종가에 더 밀면 좀 보려고 했는데 돌파 매매로 봤다가 일단 조금 관망을 하고 있었는데 시간에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해줘서 일부 수익 실현을 바로 해버렸던 케이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내일장은 일단 경협주 시간의 흐름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경협주도 같이 관심해서 좀 보고, 지금 47분이니까 시간의 흐름에서 대부분 경협주가 좀 올라오네요. 부산, 푸른, 대아티아이 좋은 사람들, 일신석재까지 해서 경협주가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창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